네, 잔명아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공감 100% 시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죠, 서희 씨?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3탄 인성 면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바르게 커야 한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모난 것 없이 잘 자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인성 면접이다라는 네 글자 앞에만 서면 한숨부터 토해내는 구직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구직자의 한숨을 부르는 인성 면접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성 면접입니다.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3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인성 검사도 힘든데 인성 면접까지 준비하려니까 우리 구직자들은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 채용 트렌드가 인성을 굉장히 중시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2013년 채용 트렌드는 인성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인성을 중시하겠다. 2013년 트렌드로는 인성 중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8.3%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채용이 37.1%로 이것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면접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게 29%를 차지했어요. 또 하나는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에도 네. 중소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역시 인재가 네.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인성이라는 부분이죠. 69.4%.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인성이다라는 말만 들으면 뭐 착한가 안 착한가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점점 인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난히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유는요. 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2주간 지켜본 게 있는데요. 네. 한 2주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포스코의 갑의 횡포 때문에 막 분노를 하다가 저번 주 초에는 또 남양유업 때문에 분노를 예, 하다가 예. 또 남양유업이나 이쪽 관계자들은 오히려 고마울지도 모르겠는데 윤창중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이슈가 확 묻히는데요. 맞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령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묻히게 한다거나 포스코 같은 좋은 기업 이미지를 묻히게 한다거나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정말 큰 노력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함으로써 그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인성적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인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신의 인성은 어떻고 또 어떻게 평가되길 바라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희 학생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처음에 낯을 가려서 인상이 되게 소심해 보이는데 네. 사실은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영진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참 이 친구 일을 잘한다. 아유, 한번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 네, 예. 맞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인성적인 부분도 다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하지만 인성이 어때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에 맞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인성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그 면접을 볼 때 뭐 PT 면접, 인성 면접 또는 역량 면접 이런 말들을 쓰는데 구직자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게 인성 면접이에요. 그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걸 언제 다 준비하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인성 면접은 그냥 아유 뭐 내 인생 어디 가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 역량 있죠. PT를 잘해봤자 이게 학생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괜찮은 애들은 가르쳐서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을 갑자기 기업에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되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성 면접에 대한 채점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인성 면접은 그냥 하는 거니까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이제 함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역시나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는요, 제가 이제 매뉴얼을 본 적이 있는데 인성 면접 매뉴얼이 있어요. 예. 그 매뉴얼을 보면 학생들이 지금 인성 면접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다. 이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쪽에 좀 위장 질문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생들은 처음에 이분이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쉽게 가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 아침 뭐 먹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오는데 막히진 않았나요? 들어오는데 뭐 건물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다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죠. 어. 학생한테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시간이라봤자 10분, 20분인데 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 뭐 먹고 나왔어요? 뭘 먹었습니다. 예. 맛있나요? 네. 왜 맛있나요? 뭐 어머니가 해준 거라서 어머니가 많이 해주시나 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잡담하듯이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전략이 될 수가 있을까도 궁금한데 저는 아침에 토스트 먹었거든요. 토스트 먹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예.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뭔가 가정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것도 좀 머리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인성 면접을 이제 들어갈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평소의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치관이 뭐냐, 비전이 뭐냐, 결국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평소에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좌우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없거든요, 대학생들은. 별 좌우명 없이 오늘도 논다, 뭐 이런 정도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거나. 예.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방송이라 예. 말을. 예.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어떤 좌우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 가서 면접에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간다는 거죠. 티가 많이 나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나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소희 학생 어때요? 전 처음에 면접 봤을 때 예.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의 그 인재상을 미리 조사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매일 바뀌겠네요, 그러면? 네, 거의 매일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영진 학생은요? 저도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서 그래 준비를 하자 열심히 썼긴 썼는데 네. 써놓으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저도 썼다 고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래도 인생 스토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뉴얼을 적어도 조금씩은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인성 면접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대표님? 네, 사실 이 비전이나 가치관 질문은요. 당연히 이게 구직자라면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적군이 많긴 하지만 뭐 같은 방향으로만 들어오면 어쨌든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옆을 찌르는 공격이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 네네. 사실 질문. 뭐 질문 무슨 뜻이죠? 사실 거친 질문도 아니고. 예. 네. 그냥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치관, 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실체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책이 뭐니? 라든가 존경하는 인물은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것을 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뭐 그 실패한 경험 같은 건 뭐가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팩트만 나올 수 네,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죠. 네, 뭐 예전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안에서 예상 질문을 좀 뽑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좋아하는 책 이런 것도 있지만 자소서를 보면은 뭐 독일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에서 산 적이 있네요라고 물어보기 쉽다는 거죠. 또 내가 뭐 동아리에서 축제를 기획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또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내 사실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볼수록 이제 이 사람이 이 이야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그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주신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 안 들거든요. 오히려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쉬운 게 그 정답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가장 감명 깊은 책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안 해가지고 전 전쟁과 평화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예. 전쟁과 평화일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사실이라니까 이걸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면접관들이 그건 오답이에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정답은 자신만 알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선 굉장히 이게 쉬운 질문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실 질문에 대해서 나만의 답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질문의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있는 건 좋은데 그걸 사실적으로 하게 되면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거짓말하라는 건 아닌데 가령 뭐 굉장히 어려운 과장님이 있어요. 여자 예. 과장님이 미장원에 갔다 왔단 말이죠. 나 어때라고 하는데 다들 예뻐요. 더 나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보통. 근데 거기서 보이는 대로 좀 이상한데요. 저번 게 더 낫어요. 라고 하는 후배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미워요, 되게. 네. 생각나는 누군가들이 다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됐을 때 오히려 불편한 진실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에서 가볍게 정말 진짜로 물어보는구나라고 딱 내가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돼서 올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내가 드러나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런 질문들, 그런 사실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 게 가장 점수를 잘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함정은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 질문이니까 뭐 대답하기 편하거든요. 예. 가령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뭡니까?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내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령 전쟁과 평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 영화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회사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당신은 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왜 이 영화가 재밌습니까?라고 하면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이 정확히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시안 대표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고 그 이유가 뭔데요? 옆으로 찔렀어요, 지금. 네. 갑자기 기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네. 저는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주 옛날에 만든 건데 그분은 이렇게 오락 영화, 감동 있는 영화, 오락 영화, 감동 있는 영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요. 네. 근데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한 소년이 그 어떤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지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과 뭐 싸웠는데 그 영국 소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혼자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서 사는데 비행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일본 소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꿈을 쫓아가는데 그게 전쟁을 해서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꿈을 쫓는 그 과정이 어렸을 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영화라든 질문을 했을 때에도 뭔가 선택을 할 때 이 작품에 있어서 명작이고 좀 인생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좀 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에마 부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정말 위험한 질문이 그러니까 창의적이라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친구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오게 하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영화가 꼭 감동적이거나 명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는 게 이제 말하기는 좋을 수 있는데요. 가령 내가 보질 않았는데 그걸 봤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전 아이언맨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재밌었나? 그랬을 때 저 CG가 너무 화려해서 아주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으로서는 이 사람한테 건질 게 없어요. 들을 게 없다라는 네. 거죠. 아이언맨이 왜 재밌었나? 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그 갑옷이잖아요. 근데 그 갑옷도 결국 움직이는 건 인간이더라. 그래서 모든 기계라든가 그런 거 안쪽에는 인간이 들어있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서 제가 무슨 기획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과장을 하면 예. 아이언맨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 거죠. 참 잘해요. 선수세요, 네. 진짜로. 예, 칭찬인지 알겠습니다. 아닌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면접 질문을 진짜 받았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서 영화 퍼펙트 게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동원 투수가 공 하나하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승패를 떠나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영진 학생은 어떤 영화 좋아해요? 저는 그 알파치노 주연의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저희 나이 또래 그 친구가 하는 그 고민을 이제 알파치노가 마지막 연설에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사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그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살면 된다. 영화 본 거 맞아요? 말하다 보니까 뽕이네요. 네, 그래서 구직자라서 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온 질문. 두 분은 어떤 영화들을 저는 올드보이 좋아해요.
저는 인생의 모두가 복수거든요. 다 조심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올드보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금자 씨도 좋아하고. 확실히 준비가 안 된 대답 맞군요. 태진 씨는요? 저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면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늘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민할 줄 아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오.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네. 준비 많이 본인이 하셨군요. 하시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령 김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분이 준비를 했구나. 네, 이런 부분을 확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랑 딱 저는 하고 들어갈 때가 달라요. 오조 자체가. 그게 중요하구나. 네. 그 서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친구 정말 진실하구나. 하지만 어디다 쓸까? 인생의 모토가 복수인데. 복수, 네. 괜히 잘못해서 회사에 들어왔다가 복수에 불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진정성을 가지지만 약간의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태진 씨가 한 거는 진정성이 너무 없지 않았어요? 네, 진짜 없었어요. 네. 일부러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은 네.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특별히 흠잡을 건 없는데 대신 와닿지도 않는 거죠. 들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차라리요, 굉장히 이상한 영화 있죠. 예.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라든가 뭔가 면접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좀 귀가 그런 영화? 저는 토이스토리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라고 하면 만화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하나 정말 준비할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준비할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구직자들 참 머리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 인성 면접 시에 구직자들이 준비해야 될 질문들 또 그에 대한 답변들 어떤 것들을 좀 더 꼽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고로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역시 자소서 질문이거든요. 자소서, 예. 자소서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력들 중에 좀 특이하거나 튀는 것들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언어 연수 갔다 온 사람이 하도 많아서 언어 연수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딜 갔었나 이런 질문 받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나만이 가진 거. 전 행글라이딩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글라이딩을 했었나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남들과 다른 게 뭐냐. 어떻게 하면 80%가 얘기하는 걸 벗어나서 나만의 것을 가질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자소서에 있는 나만이 가진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정말 쉬운 질문들, 그래가지고 준비를 안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리는 질문들이 학생은 당신은 요즘 읽는 책이 뭡니까? 이런 질문 있죠. 안 읽고 있거든요. 네. 취업 면접 뭐 이런 거 책만 읽고 있어서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뭐 좋아하는 노래 있나? 뭐 이런 거 또는 정말 어려운 질문. 제가 보기엔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존경하는 인물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 서희 씨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이렇게 면접장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유재석 씨 되게 존경해요. 네, 아무래도 진행도 잘하시고 인성도 예.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인데 진정성이 없나요? 그럼 태진 씨가 생각하실 땐 태진 씨 누구 존경하세요? 저는 취업 전문가 이시안 대표라고 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참 존경하네요. 진정성이 너무 없는 것 같고요. 진정성. 후배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준비가 좀 됐는지 궁금한데 수희 학생 누구를 존경하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요. 네. 저는 중문과이다 보니까 당나라신 두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 두보. 두보. 네, 두보. 네. 네. 당나라가 이제 그 혼란기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수천 편의 시를 이렇게 씀으로써 이걸 문학적인 성취로 승화를 시켰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멋진 답변이었네요. 영진 학생은 어때요? 누구 빌기치 혹시? 존경해요? 네. 사실 제가 좀 겹치는데 제가 유재석 선배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생의 선배죠. 네. 유재석 선배님, 네. 유재석 씨는 다양한 개성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포용력이라는 부분이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어때요? 이시안 대표님, 두 학생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얼핏 듣기에는 그 두보라는 분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 같지만 오히려 이 대답이 더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네. 일자를 뺏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왜냐하면 영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유의 포인트가 분명했거든요. 포용력이라는 부분을 담고 싶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를 지었는데, 그래서 수희 학생이 시를 짓는 건 아니고
또한 그걸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두보가 가진 어떤 창조적인 것들을 보는 면들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면을 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회사에 쓰일 만한 어떤 능력들을 어필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대답할 때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면접관이 건질 게 없는 대답이 왜 존경해요? 저를 키워주셔서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요. 네. 면접관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도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굉장한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롤모델이다 생각을 해서 저분의 저런 면을 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 답변이 들려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정말 내 속에서 포인트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이게 면접 이렇게 말 한마디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 보면 진짜 전쟁 같아요. 그럼요. 취업 전쟁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10분, 20분 안에 이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하고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를 평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가지고는 완벽하게 내 생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전쟁을 치르셔야지. 좀 편안히 앉게, 그럼 뭐 그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긴 있지만 이건 자세는 편하지만 정신만은 정말 불편하게 딱딱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긴장도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인성 면접 부분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요. 이제 궁금한 내용들, 인성 면접에서 요거 궁금해요 하는 것 하나씩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먼저 영진 학생부터.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답변을 할 때는 특히 인성 면접 관련해서 말하다 보면 이제 너무 꾸미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사실을 말하자니 이게 좀 많이 보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을 잡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뭐 담아서 이야기를 하나. 그럼 수희 학생의 질문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인성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건 결국은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대표님 주실까요? 답변해 일단 주세요. 사실성의 정도라는 건 정말 애매한 얘기잖아요. 네. 이거 자체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성의 정도를 뭐 따져볼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아까 태진 씨도 금방 알아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정성을 가지는 게 좋고 다만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회사라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아니지만 노력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해서 그 부분만 약간 좀 과장을 하면은 과장이라기보다는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렇죠. 네. 정말 이런 질문도 지금 사실은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 구체적으로 안 해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크게 물어보는 거고 구체적이 되면은 이 부분이 어렵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정답이 없고요. 페이보릿 질문이라고 해서 아까 뭐 존경하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배려의 사람이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면 그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책,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좋아하는 색깔, 그러면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색깔. 요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게요. 그럼 저는 녹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녹색은 다른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하는 색깔이라서 칠판에도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녹색을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려를 보여주는 대답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페이보릿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이 면접, 특히 인성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인성 면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성 면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질문은 자기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접관이 뭐라고 딴지를 걸 수가 없거든요. 이 대답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면접관이면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다만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강조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찾고 그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연습, 어떤 질문이든지 내가 그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나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가끔씩 좀 틀려주시면서. 알겠습니다. 좀 버벅하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공감 100% 계속되고요. 구직자분들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